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름줄입니다. 오늘은 투표지 부족 사태는 우리가 그동안 가짜들에게 속아왔다는 증거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지 사태는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계속해서 투표지 부족 사태를 감출 수 있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투표지를 없애고 투표지 상자까지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현길 씨 앞으로 없어졌다는 투표지 상자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부정선거는 21세기에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해왔으며 민주당이라면서 부정선거란 말만 하면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라면서 부정선거란 말만 하여도 처벌하겠다는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독재당 아닌가요? 그러니 캐나다에서 제명이가 독재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엄하게 굴더니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입도 뻥긋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짜 민주를 외치면서 중공의 우리를 팔려고 투표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투표지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은 반역을 저지른 당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반역을 저지른 당이 말해온 것들은 대부분 나라를 망치는 일들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다가 최근에서야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질렀다는 도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높고 이재명 지지율이 그렇게 높다면서 왜 부정선거를 굳이 합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고 이재명이 지지율이 높다는 지지율 조사는 모두 가짜라고 봅니다. 광주 5.18 유공자 심사를 누가 하고 있는지 구글을 해보았습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와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유공자들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중앙정부만이 해야지 왜 지방정부, 그것도 광주광역시가 관여하고 있나요? 그것도 광주 5.18 유공자만이 광주광역시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수상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광주 5.18 유공자들은 가짜 유공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장지현 박사는 가짜 유공자 80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날까요? 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주된 이유라 보며 또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공산을 위해서 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를 선호하는 국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부정선거로 우리를 이끄는 정치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중공이 왜 부정선거를 해서 우리 정치인들을 뽑아줍니까? 저들을 세워놓고는 뒤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서 삼성노조를 움직여서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한 예라고 봅니다. 우리는 중공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지하자원도 별로 없는 우리나라가 발전한 이유는 자유경제 체제 때문입니다. 이를 잘 지키면 세계에서 1, 2위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체제에 이어야만이 세계 1, 2등 국가가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이익을 챙겨주는 정치인들을 뽑아야만이 가능해지지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을 뽑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된 후에 생긴 법들을 한번 봅시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공소 취소를 하려 하고 있으며 노란 봉투법을 만들어서 노동자를 위한다? 아닙니다. 이 법은 준공을 위하여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이후에 우리 많은 공사일들은 대부분 준공인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과 민주당 자신들이 만든 공포스러운 정책들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또한 사회를 준공에 내주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검찰을 철폐하고 공소청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준공의 제도를 본딴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 권한 강화, 위상 강화를 위해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준공과 매우 유사한 제도라고 합니다. 대법원 개혁을 한다면서 대법관 수를 증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이 대법원장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도 베네수엘라처럼 만들려고 법적으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이를 통해서 중공이 이익을 챙겨갈 것입니다. 이재명은 투표지 부족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만 합니다. 이미 자격 상실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여기지 말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자로 여겨야만 합니다. 이재명이 이번 사태의 몸통입니다. 민주당도 자진 해산하여야만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의 하청업체가 투정을 해도 원청업체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사고 나면 그 업체가 공사를 중단케 하는 법입니다. 투표지 부족에 책임을 안 진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만든 법인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몸통은 이재명입니다. 죄인 중에 상죄인입니다. 나라와 국민들을 중공에 팔으려 한 반역죄를 지은 반역자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통령 자격과 국회의원 자격을 이미 잃었습니다. 모두 물러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깨어났습니다. 이제 이 물결을 되돌리기 어렵고 되돌리려 한다면 엄청난 피가 우리 땅에 흘러야만 할 것입니다. 금란교회가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국회 폐쇄법을 만드는 민주당이 투표지 부족 사태까지 일으켰는데 왜 이리 다른 교회들은 잠잠합니까? 어떤 분은 교회 목회자 70%가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성경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런 목회자를 사임하라고 해야 하며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사꾼 목자,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목자와 신앙생활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이 깨어나고 있어서 시국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이렇게 깨어나서 시국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 KBS도 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진실을 말하고 그것들이 받아들여지는 사회만이 발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역을 저지른 당이 마려운 것들은 대부분 나라를 망치는 일들이 분명합니다. 그들 자신들만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국민 분열을 일으켜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동서 간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좌파나 우파나 저 흉악한 빨갱이들에게 속아왔기 때문에 동서 간의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입틀막법을 만들고 교인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교회 내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나라를 위해 예배 시간에 나라를 위한 대표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만나면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가 되게끔 풍토를 조정하였습니다. 1960년대나 1970년대에는 정치 이야기를 해도 이를 저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투표지 부족은 저들이 거짓말을 해왔고 분열시켜왔고 이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속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깨어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는 내부와 외부의 적들에 이용당하고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나라가 되어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대구 지역에선 당선자들이 자진해서 당선증을 내려놓고 재선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이뤘다고 늘 자부하는 전라도인들이여, 당신들도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선거를 하자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당일 투표 수개표만을 하자고 주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아래서 하나마나 한 재선거가 될 것입니다. 재명이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고 민주당도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지금은 무정부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비상통치기구를 만들어서 그 아래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비상통치기구를 즉시 설립하여 모든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야만 합니다. 재선거 이전에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후보들을 선정하고 공정한 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로 진정 나라를 위하는 유능한 일꾼들을 뽑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